안녕하세요. 축지몽입니다.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미친 폼을 보여줬던 이강인이 소속팀에 돌아가서도 엄청난 경기를 수행했습니다. 과연 이강인의 활약은 어땠는지,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4-3-3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요. 이강인은 중원 3명의 미드필더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중원의 힘을 보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이 오른쪽 메잘라 자리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경기가 바로 이 자리에서 활약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물론 주로 내려와서 받아주는 건 파비안이 많이 하긴 했지만 이강인, 네베스, 파비안 이렇게 3명이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유동적으로 플레이했습니다. 또 루이스 엘리케볼의 핵심은 바로 하키미의 위치인데요. 우풀백 하키미가 조금 더 안쪽으로 좁혀주면서 덴벨레를 도와서 언더래핑 할 때도 있고 덴벨레 등 뒤로 오버래핑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강인까지 오른쪽에 위치한 마당에 덴벨레, 하키미, 이강인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오른쪽 공격이 파리에선 중요했죠. 실제로 오른쪽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파비안 루이스, 이강인, 덴벨레, 하키미까지 4명의 선수가 오른쪽에 몰려있는 순간에 하키미가 오른쪽 뒷공간을 파주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공을 넣어주는, 그리고 하키미가 이 공을 가지고 가서 가운데 쪽으로 땅볼 크로스까지 넣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키미의 빠른 속도와 전진성을 파리 오른쪽의 미드필더들은 잘 이용할수록 파리의 공격의 파괴력이 더해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강인은 덴벨레, 하키미와 잘 맞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덴벨레보다 더 바깥쪽으로 빠져주면서 공을 잡아놓고 플레이할 수 있었고요. 또 좁은 공간에서 연계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브레스트 선수들이 많이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덴벨레, 하키미로 3자 패스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싶은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위쪽에 대부분의 양팀 선수들이 쏠려있죠.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입니다. 여기에 많은 선수를 모아놓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덴벨레가 뒷공간을 파면 이강인이 거기에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방식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덴벨레, 하키미 다 속도 빠르고 직선적인 자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강인의 플레이메이킹이 섞인다면 이런 좋은 장면들이 나올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출전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면 덴벨레와의 공존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덴벨레는 프랑스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많은 돈을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주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개인 능력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강인과 덴벨레 위치는 겹칠 수 있지만 경쟁하는 것보다는 같이 출전시켜도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계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덴벨레에게 주고 덴벨레가 다시 이강인에게 주고 이강인이 뒷발로 덴벨레 움직이는 거 맞춰서 밟아주고 다시 덴벨레가 움직이는 이강인에게, 지금 이런 장면이 이강인과 덴벨레의 공존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올수록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큰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을 보고 싶어서 둘의 조합을 고민해볼 확률이 늘어난다는 거죠. 또 이강인은 공을 소유해주면서 동료들의 체력을 아껴주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파리 동료들이 공격하다가 패스미스가 생길 뻔한 과정에서 이강인 뒤에서부터 달려오면서 공을 차지하고요. 이 공을 차지하다가 좀 공이 길어졌는데 그때 수비가 접근할 때 바로 팬텀 드리블을 치면서 또 그 순간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전개. 자칫하면 소유권 잃어서 역습당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강인의 개인 능력으로 소유권 지켜주고 다시 전개를 한 게 아주 좋았습니다. 패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유도 되니까 팀적으로는 정말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인 거죠. 전반은 파리가 PK를 내주면서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전반 막판에 선수들의 좋은 움직임으로 득점이 나옵니다. 제로토 마센시오가 사이드 쪽으로 빠져주면서 바르콜라가 패스, 그리고 반대쪽 뛰어가는 덴벨레에게 좋은 크로스를 넣어주고요. 덴벨레가 머리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색깔, 그건 바로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원톱이지만 윙어도 가능한 아센시오가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주는 모습이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오른쪽에서 득점이 터지면서 전반은 1대1, 파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분발해야 하는 전반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에도 마찬가지로 하키미, 덴벨레, 이강인으로 이어지는 3자 연결이 위협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키미, 덴벨레, 이강인, 그리고 덴벨레가 공간 쪽으로 빠져들어갈 때 이강인이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국가대표에서는 이강인이 주로 덴벨레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강인이 한 칸 정도 아래에서 활동하면서 이강인 주변에 띄워주는 선수들이 이렇게 생기면 이강인은 충분히 패스를 줄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강인을 최대로 활용하는 활용법에 대한 힌트도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그리고 덴벨레가 안쪽까지 크로스. 특히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성과를 냈던 파리입니다. 그 이후 시간에도 이강인은 좌우를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공격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패스미스가 거의 없을 만큼 정확한 전개들을 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리는 파비안 루이스의 엄청난 중거리 슈팅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경기는 2대1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도 파리는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강인은 흔히 말하는 포켓 공간, 이렇게 수비가 몰려있는 공간에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이렇게 앞쪽으로 바로 플레이할 수 있을 만큼 몸을 열어두는 동작이 되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이강인을 좁은 공간에서 공을 잡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탈압박하면서 반대쪽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점이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덴벨레, 하키미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덴벨레의 득점이 있으면서 경기는 3대1로 파리가 급격하게 앞서가고요. 그때부터 이강인의 역할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강인은 중앙 네베스가 나가고 3선 자리로 내려오면서 후방 빌드업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프리시즌에 이강인을 이 정도 위치에 쓴 적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경기는 이렇게 3대1로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한 4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강인이 1년차보다 확실히 팀에 잘 녹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팀 선수들과도 그렇고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플레이를 하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 뛰는 것처럼 편하게 자신의 기량들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덴벨레, 하키미, 이강인 이렇게 측면 오른쪽 3명의 조합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덴벨레, 하키미는 거의 주전이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전 조합과 같이 사용했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낸다는 건 이강인도 챔피언스리그 4강 같은 경기에서 충분히 선택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이강인도 너무 좋은 선수지만 파리에도 좋은 미드필더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강인은 주전 경쟁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치인데 이런 상황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강인의 멀티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케 감독 특성상 로테이션을 아주 많이 활용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제에서 이강인이 여러 자리에 뛸 수 있다는 거는 플레이 타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체할 때도 이강인을 다른 자리에 돌렸으면 되니까 이강인을 먼저 빼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이강인이 충분한 경기 경험, 그리고 파리에서는 큰 경기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강인 개인적인 폼이 너무 좋습니다. 몸도 아주 가벼워 보이고 볼이 발에 계속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마요르카 때 고점 찍은 이후로 파리에서는 가장 잘하는 게 지금 같은데 이 폼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친 듯한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파리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는 이강인. 과연 이강인은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